자 봅시다. 불편하지 않겠어? 괜찮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고전 시가를 좀 2개 정도를 나가보고요. 현대시 2개 나가고 그리고 고전 산문도 하나 정도 나가볼게요. 아시겠죠? 고전 산문 3강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 먼저 나가냐면 배화 같은 경우가 지금 시들을 달리고 있죠? 뭐 달리고 있진 않은데. 그래? 달리고 있진 않아? 네, 저 진도 안 나간 지 좀 됐어요. 수업 좀 많이 빠졌어. 아 어제 쉬었지 또? 요즘 졸업사진 찍는다고 오전 수업 다 빼버리고 이래가지고. 진짜? 네. 우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는 맨날 찍은 게 어디서 찍었냐면 그 뭐야 올림픽공원 가까우니까 올림픽공원 가가지고 거기서 단체 사진 찍고 빡빡이들 빡빡이. 지금 듯이 보면 웃겨 죽겠어. 저 어디까지 했어 그러면? 오전 시간은? 저희 한 5, 6가까지는 했나요? 아니요 사화가 했나? 한번 졸아가지고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 원절이라 이거지? 네. 현대시는? 오류만 안 나갔어. 현대시는? 차례가 있어서. 불사조 호시까지 호시 할 사람 정시한 호시. 넌 2강 다 했잖아. 예. 너네는 죽어 그냥. 왼수야. 영원히 몰라라 영원히. 자 고전 시가를 일단 4강 하고요, 5강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도 4강, 5강 하고 그 다음에 고전 산문 3강 하고 이렇게 할게요. 고전 시가 왜 6강을 제가 손을 아직 안 댔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가사 시작이에요. 가사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천가가 또 나와서 마음이 상콤하고 좋네요.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 특강이 한번 나왔었고 2006학년도 수능 특강 책에서 EBS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나왔었다가 한동안 안 보이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튀어나와서 보면 되지. 자 51페이지 볼게요. 51페이지. 자 그래서 이신의 사후가중 제2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4개 자기의 친구를 얘기하는데 이게 매남국죽이 아니고요. 매, 국, 쭉, 솔 이렇게 해서 4개가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해요. 됐나요? 조금 다르죠? 소나무부터 시작합니다. 소나무부터. 근데 상징하는 바는 다 비슷해요. 뭐다? 다 지조절개를 나타낸다. 이거 됐나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동쪽으로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누가 하나라고 돼 있잖아. 국화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는 그래서 나의 벗이야. 벗이면서 예찬 대상. 왜 예찬한다? 얘는 지조절개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귀한 줄을 누가 하나 여기 줄긋고요. 이거 무슨 법? 서리법.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부심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봄볕을 마다하고 봄볕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요. 이게 편안한 시절이야. 편안한 시절을 마다하고 찬설이에 찬설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게 한자로 나오면 엄상이라고 나옵니다. 엄상. 자, 그래서 이게 뭐 시련 또는 부정적 시절. 요걸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엄상, 즉 찬설이를 통해서 국화의 속성이 부각되죠.
찬소리에 혼자 피니. 어즈버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 이거 감탄사죠. 시조 종장에 감탄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뭐 한다? 정서를 집약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어즈버 청고한 맑고 드높은 이란 뜻이요. 맑고 드높은 내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너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줄긋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법? 의인법 사용됐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뭐다? 이 작품의 주제는 사후의 기품을 예찬하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특징 보시게 되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미지 대비시키죠. 그래서 봄하고 겨울, 가을이죠. 가을, 설이니까. 이걸 통해서 속성 강조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서리법 사용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연물을 통해서요. 화자가 추구하는 바, 즉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처럼 국화처럼 지조절개 지키면서 살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이 보시면요. 김창업씨입니다. 네, 한 끗 차이네요. 김창현, 김창업. 비웃는다 저 새끼. 웃는데 김창현, 김창업 한 끗 차이죠 그랬더니 이러면서 와 기분 되게 나쁘다. 자, 검은고술 꽂아놓고 검은고술 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검은고채. 검은고도 이게 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똥똥똥똥 튕기는 거거든요. 뭐랑 비슷하냐면 기타 있잖아. 기타도 그냥 손가락으로 튕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숙련자나 가능하고 우리가 그냥 튕기면 여기 물집 잡혀요. 터졌다가 이거 다시 아물었다 터졌다 아물었다 수십 번 해야지 이게 맨손으로 쳐도 괜찮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뭐한다? 초크를 쓰죠.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검은고 술이라고 하는 게 채고요. 어이로 쓰면 안 돼. 어이는 채한 거야. 급채. 됐나요? 검은고 술 꽂아놓고 호젓이 낮잠 든 채. 호젓이 낮잠 든 채, 든 채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호젓이는요 고요히라는 뜻이에요. 고요히 낮잠 든 채. 그래서 여기서는 여유로운 전원 생활이 드러나죠. 여유로운 전원 생활이 드러나고. 자, 살인문에 개지진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 묶어주시고 청각이죠? 청각적 신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벗의 방문을 알리죠. 누가 찾아오면 개가 집에서 키우면 막 왈왈 짖고 막 이렇게 꼬리 흔들고 막 이러잖아. 그렇지 않나요? 맞죠? 맞죠? 나 안 키워봐서 몰라. 네, 어쨌든 자 개지진이 반가운 거 노는구나. 아이야라고 하는 거 여기 줄곧 청자 설정돼 있죠? 돈어법 사용됐고요. 돈어법 누군가를 부르는 거니까. 됐나요? 갑자기 돈자에 부를 호자. 돈어법. 자, 아이야 점심도 하려니와 외상탁주 내어라 라고 돼 있잖아. 점심도 먹을 건데 친구하고 술 한잔 하게 외상으로 받아온 술 좀 가져오렴 이 얘기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손님 맞이를 준비하라는 거죠. 손님 맞이 준비 당부. 근데 여기서는 무슨 형 어미를 사용했다? 명령형 종결 어미 사용했죠. 이렇게 됐고요. 자, 한가한 전원 생활과 주제는
그리고 벗에 대한 반가움. 선생님 친구 만나면 술 먹어야 돼요? 아니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나중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술 한잔 할 겁니다. 되나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요. 나 대학교 동기들도 그랬어. 대학교 동기 여자애들도 소주 써서 이거 왜 먹어? 막 1학년 때 그랬거든. 근데 휴가 딱 나왔는데 앉아가지고 그래서 걔네가 쓴 술을 잘 못 먹으니까 레몬 소주 시켜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우리가 애냐? 무슨 레몬 소주야? 그러더니 언니 여기 소주 3병이요. 그러더니 한 명당 한 병씩 주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알아서 각자 따라 먹어. 그러면서 콸콸콸 따라가지고 막 마시고 나보다 더 잘 마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취향은 바뀌는 거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도 쓴술을 잘 먹게 됩니다. 자, 특징. 혹시 몰라 이 안에 나보다 술 더 잘 마시는 사람 나올 수도. 됐나요? 창현이 벌써 시작했어? 아니지? 그래요. 자, 특징은요. 자연에서의 만족감. 전원 생활의 만족감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뭐다? 선비의 풍류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뭐 시끄럽게 번잡하게 놀러 다니는 거 아니고 집에서 가만히 집돌이처럼 있는 거. 됐나요? 그러니까 집돌이는 선비다. 무슨 개소리죠? 됐나요? 네. 저는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 밖에 나가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되게 싫어요. 좀 나가야 그러면서 싫어 그러면서 쉬는 날이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인간인가 아닌가 잘 살펴보시고 사귀시거나 결혼하십시오. 이거 취향 안 맞으면 골 때려요. 취향 안 맞으면 맨날 싸워요 그거. 저 나가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나가면 그때부터 짜증내기 시작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와 그러면서 얘기하면 왜 이거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해? 그냥 놀면 되지 그러면서 얘기하면 진짜 답답하네 그러면서 뭐가 답답해? 내가 답답하다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는 그래서 놀러 나갈 때 캐리어 있죠? 캐리어 2개 정도 끌고 나가요. 물놀이장 같은 데 거 가도 캐리어 2개 가득 채워서 가요. 아니 이사 가냐 그러면서 얘기하면 이거 다 필요한 거야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보면 막 안에 그 공기 주입하는 펌프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100조 이따만한 거 왜 산 거야? 그게 캐리어 하나야. 바람 빼는데 죽어요 그거. 그리고 눌러놓고 목으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고 바람 빼는데 막 10분이 넘게 걸리더만. 그래서 그런 걸로 맨날 싸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작자미상입니다. 어와 세상 번님내야 이게요. 그래서 세상 번님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을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번님내야 했으니까 불렀잖아. 이것도 무슨 법? 돈, 호법. 번님내야. 부기공명 하늘 마소. 마소라고 하는 거 줄거고요. 말하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명령형 종결입니다. 얘도 역시. 자, 부기도 뜬구름이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부기도 뜬구름이요. 뜬구름이요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이거 대구법이고요. 자, 공명은 풍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부기는 뜬구름이다. 공명은 풍진이다. A는 B이다. 무슨 법? 은유법이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 부기도 뜬구름이요. 공명은 풍진이라. 풍진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는요. 더 덥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죽고 나면 끝인지? 그래도 죽고 나도 끝이어도 나도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일론 머스크처럼.
그 사람처럼 살 바예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미친놈 같아요. 네. 걔 진짜로 그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아주 그것 때문에 학교도 일찍 자퇴하고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집에 처박혀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들었대요. 게임을. 그 게임 만든 그 소스를 거기다 팔았대. 게임 회사에다가. 걔네가 사가지고 걔가 그때 일론 머스크가 1,000달러인가 정도를 벌었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야. 그때가 일론 머스크가 14살, 15살 요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난놈은 난놈이야. 똘똘하긴 한데 조금 이상한 쪽으로 똘똘해. 근데 자폐가 약간 있대요. 자폐. 근데 자폐 있는 애들 중에서 그렇게 약간 천재기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일론 머스크가 그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구약하던 진시황도 자 구약 약을 구한다는 얘기죠. 진시황은 뭘 구해서 구하러 다니라고 사람들을 시켰다? 불로초 구해오라고 그랬죠. 됐나요? 자 그래서 구약하던 진시황도 여산에 여산이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중국의 지명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이 여기에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산에 한떼기 풀은 무덤되어 있고 뒤에서 슬래시로 끊고요. 여기 기점으로 해서 역시 대구법 사용되고요. 신선되려 하던 한무제는 이런 걸 꿈꿨대요. 분수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중국의 강이에요. 중국 지명이에요 역시. 자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 그러니까 신선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냥 늙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구약하던 진시황도 여산의 한떼기 풀은 무덤되어 있고 신선되려 하던 한무제도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인용했다? 고사를 인용한 거죠. 옛날 얘기 인용했다. 자 공도라니 백발이요. 공도라고 하는 게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회 일반에 통용되는 공평하고 바른 도리인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의역해서 누구나 되는 것이 누구나 되는 것이 백발이요. 결국은 다들 머리 하얗게 샌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그리고 못 면할 쏜 그 길이라 그 길이라고 하는 게 늙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되는 것이 백발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늙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우리 같은 초로 인생이라고 돼 있죠. 우리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요. 화자가 어디에 위치한다? 표면상에 위치한다. 왜 나 아니면 우리 나오면 표면상에 위치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같은 초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요. 초로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는 얘기예요. 해 뜨면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덧없는 인생이라는 얘기야. 덧없는 인생 아니 놀고 무엇하리 여기 줄긋고요. 서리법. 인생을 즐길 것을 당부하죠.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되게 좀 약해요. 인생을 즐기는 게. 되나요? 외국인들은 지금 당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되나요? 그냥 걔네들은 렌탈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적으로 뭐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집을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죠. 되나요? 그래서 저도 마인드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 중이에요. 괜찮다. 남의 집에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괜찮아. 지금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어마무시해요. 네, 죽을 것 같습니다. 안녕. 그래서 조그만하게라도 내 집 하나 있어야지 싶다. 자 주제는요. 주제는 짧은 인생에 대한 한탄과 그리고 뭐다?
즐기는 삶을 당부했다. 저기요. 페이지 51페이지. 은지는 이거 이따가 링크 보내줄게. 네. 자, 특징은요. 자, 첫 번째로 말 건네는 방식 사용한다. 두 번째로는요. 고사 인용하고요. 세 번째로는 의료하고 대부법 사용됐죠.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 1번 선택지 가나 모두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말하기 방식을 통해 시상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 요청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제끼고요. 2번 선택지 가나 모두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나에서 묻고 답하는 형식 아예 없죠? 됐나요? 자, 그리고 3번 선택지 가나 모두 화자의 청각적 인식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청각적 심상이 나와야 되는데 가에서 청각적 심상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요 3번도 제끼고 4번 선택지 가와 달리 나는 화자가 타인의 한 말을 직접 인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에서요 타인이 한 말을 직접 인용했나요? 타인이 한 말을 인용한 거 없어요. 되나요? 자, 그래서 4번도 제끼고요. 자, 5번 선택지 나와 달리 가만 집중해서 보자고 상반된 이미지를 대비하여 봄볕하고 찬설이 있죠. 대상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취향. 그래서 난 국화 너무 좋아. 요거 드러냈죠. 답 5번이죠.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다의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3번 치시고요. 1번 선택지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수용한다. 맞죠? 언젠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거야. 누구나 되는 게 백발이고 늙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고. 자, 2번 선택지 긴 세월 속에서 수명의 한계를 인식하여 인간의 유한성을 자극한다. 그렇죠. 100년도 못 산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리고 3번 선택지 인생은 헛되고 무상한 것으로 여기기에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죠. 초로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즐기자라는 얘기를 하죠. 자, 4번 선택지 인간에게 일어나는 노화 현상에 대해 누구나 겪는 당연한 이치라고. 맞죠? 맞죠? 공도라고 얘기했으니까. 5번 선택지 역사 속 인물들의 행적을 거론하여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그 삶의 방식에 공감한다? 그러면 나도 불로초 찾으러 가야 돼? 아니면 신선되려고 해야 돼? 아니잖아. 됐나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자, 벗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람이 가깝게 여기면서 마음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여기 줄글자 마음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지루함, 외로움을 달랠 수 있거나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 또는 자연물 여기까지 줄거고요. 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은 애. 됐나요? 그런데 앞에 슬래시로 끊고요. 시조에 나타난 벗은 시조에 나타난 벗 여기 줄거고요.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견한 특정 가치를 부각하는 데에 필요한 여기 줄글자 필요한 개인 혹은 불특정 다수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사전적 벗의 의미가 아닌 사물까지도 여기 줄글자 사물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 여기까지 줄거고요. 한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보인다. 그리하여 시조에서 벗은 서정적 독백을 넘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 여기 줄거고요. 마치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것과 같이 여기 줄글자 말을 건네는 것과 같이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게 됨으로써 화자의 정서 여기 줄거고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표현 여기 줄거고요. 자, 1번 선택지 가의 벗은 자연물을 벗으로 인식한 것으로서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연과 동화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어 비현실적 세계를 향한 화자의 동경 비현실적 세계를 향한 화자의 동경이 드러나나요? 아니죠. 이상향이라든가 천상이라든가 이런 거 안 드러나죠. 답 그래서 1번입니다. 자, 고전시가 5강 볼게요. 53페이지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오륜가라고 하는 작품인데 오륜가. 이게 조선 중기를 넘어가면서 이런 오륜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조선 중기로 가면서 두 번의 난을 겪죠. 뭐가 있었죠? 임진왜란하고 아니 정유재란 말고 임진왜란은 그냥 포함시키자고. 정유재란 어? 맞아요. 병자호란. 정유재란 이제 정유재란 왜 튀어나왔지? 임진왜란하고요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누구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떨어졌냐면 지배층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 바닥을 칩니다. 왜? 임진왜란 때는요 선조가 뭐예요? 몽진해버렸죠. 몽진이 뭐야? 도망간 거예요. 됐어요? 빤스런해버렸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한양에서 도망가서 그 다음에는 평양으로 가죠. 평양에서 전하 혹시 한양에서처럼 저희를 버리고 또 가실 건가요? 그랬더니 아우 절대 아니다. 그런 다음에 들어갔는데 일본군 애들이 밀고 오니까 바로 뒷문 열고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의주까지 도망가죠. 됐나요? 지금의 신의주. 됐나요? 그때 한번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는 병자호란 때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호나라 군대들 딱 쳐들어오니까 바로 짐 싸서 도망갔죠. 어디로? 남한산성. 원래는 강화도까지 가려고 했어. 근데 강화도까지 못 간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너무 빨랐던 거야. 자기네들 예상으로는 걔네들은 수군이 없으니까 강을 건너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겨울이었던 거지. 그래서 애들이 말을 끌고 말을 타고 말을 달려서 강을 건너와요. 싹 다. 또 북쪽 지역 얼마나 추워. 막 얼음 막 이만하게 얼죠. 막 두껍게 확 달려와가지고는 순식간에 한양을 포위해버리죠. 그래서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강화도에 사실은 물자 같은 거 다 비치해놓고 대포도 거기 엄청 많았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급하게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약 100일 정도를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하게 되죠. 됐나요? 맨날 그러니까 심심하면 뻑하면 뭐 하는 거야? 백성 버리고 도망가는데 얘들을 믿을 수가 있겠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유교적 가치관 자체가 가치가 땅바닥을 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계도하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오륜가 시리즈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동국 삼강 신속 행실도도 있고 삼강행실도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효자와 열녀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백성들은요 한자로 써져 있으니까 이거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까막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세종이 애들 시켜서 뭐 한 거야? 그림으로 그려서 좀 퍼뜨려라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안 퍼뜨려져요. 그냥 그림만 보고도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신하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무슨 백성들이 이래야지 개처럼 이래야지 무슨 책은 책이야 그러면서 많이 안 퍼뜨려요. 그랬다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윤리가 바닥을 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림책을 많이 만들어서 뿌립니다. 됐나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륜의 실천을 당부하는 거죠. 이 신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해군 때 사람이에요. 되나요? 됐어? 근데 이제 은퇴하고 시골로 내려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삼강오륜을 안 지켜. 그래서 그걸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쓴 거예요. 이 8수가 전체 다예요. 총 8수짜리고요. 제1수는 뭐다? 부자유친이에요. 제2수는 군신유예요. 제3수는 부부유별입니다. 제4수는 형제 화목은 없어요. 원래 뭐가 있다? 장유유서가 있어요. 장유유서. 그러니까 위아래가 정확해야 된다. 똥물도 파도가 있다 이런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도 너 몇 월생이야? 12월생. 너 몇 월생이야? 2월생. 그럼 엉아가 먼저 먹는 거야. 됐어? 그리고 네가 먹는 거고 찌꺼기. 됐나요? 이렇게 가는 거야. 억울해하지 마. 김정은이가 지금 전쟁 일으키면 쟤는 바로 끌려가. 알았지? 왜 투표 못하지? 오 투표하네. 오. 야 여기서 6월달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오 맞네. 내리시고요. 자 알아서들 심판하십시오. 아시겠죠? 누굴 심판하든 마음껏 심판하십시오. 후드러 패십시오 그냥. 네. 근데 나는 홍준표 또 나오는데 그 양반 이러다 벽에 똥칠하겠어. 야, 바이든 못지않아. 바이든 못지않아. 이제 나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근데 광기로 따지면 트럼프 뺨치는 애라서 아니, 전 세계 정세가 개판이 날 것 같아. 홍준표도 좀 그렇고 재명이도 조금 말이 너무 많아서 아니 이 정도까지 말 많은 대선 후보는 처음이야. 계속 말이 나오잖아. 이것도 뭔가 뒤가 구린 게 있고 뽑을 애가 없어. 취미. 어? 취미. 아, 왜요? 경용. 못 나와. 아, 허경영 그 처벌받아가지고 못 나와. 무슨 법 위반해가지고 선거법일 거야. 선거법 위반했나 뭐 그래가지고 걔 1년인가 이상 구형 받으면요 그 못 나오게 돼 있거든요. 1년 이상 구형을 받아서 못 나와요. 됐나요? 일단 두고 보자. 누가 기어 나오나 한번 보자. 이준석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 이준석. 걔 아닌 것 같아. 걔도 약간 광기가 돌아서. 리틀 홍준표라서. 말만 그냥 나부다부. 자 어쨌든 그래서 장유유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제 5수는 부무유신 얘기합니다. 부무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제 6수, 제 7수, 제 8수는요 오륜에서 더 이제 뻗어나온 개념들이고요. 좀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그런 도리들을 써놓은 겁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제 1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도 못된 풀이, 못된 풀 여기 줄거고요. 나쁜 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못 자란 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풀. 그래서 이건 뭘 비유적으로 나타냈다? 자식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맞잖아. 부모가 자식보다 큰 편이잖아. 어렸을 때는. 됐나요? 나 우리 아들 어디까지 클지 모르겠어. 지금 초6인데 벌써 170을 넘었어요. 아주 위험해. 우리 딸이 168이야. 많이 위험하다 뭐야. 자, 그래가지고 우리 딸은 더 안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3이라서 아들내미 더 클 것 같아. 불안해. 자 어쨌든 계속 보시면요. 못된 풀이 봄이슬 맞은 후에 봄이슬이라고 하는 거 이거 줄거고요. 그러니까 물이잖아. 이걸 맞으면 풀은 잘 자라겠죠. 그지? 이게 그래서 뭘 비유한 거야? 부모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봄이슬을 맞은 후에 잎 넓고 줄기 길어 밤낮으로 불어났다. 불어났다 여기 줄었자. 그래서 이게 컸다는 얘기예요. 자라났다. 컸다. 자, 이 은혜는 뭘까요? 이게 길러주신 은혜가 되겠죠? 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많이란 뜻이죠. 망극하니, 망극, 극이라고 하는 게 끝이죠. 끝을 잊어버린다. 즉,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갚을 줄을 몰라라. 갚을 줄을 몰라라. 여기 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그래서 못 갚을 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뭐다?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항상 뭐 해라? 부모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갚도록 해라. 저는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어필 못하겠습니다. 제가 불효자라서 자주 연락도 안 드리고 어머니가 막 뭐라 그러시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자주 연락드리는데 시간이 안 나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달라요. 우리 어머니는 몇 시에 주무시냐면 초저녁에 주무세요. 7시. 그리고 한 번 깨시면 못 주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못 드려요. 저는 끝나는 시간이 몇 시? 밤 10시. 근데 그때 전화 드리면 어머니가 깨시면 이제 못 주무시기 때문에 불효자는 웁니다. 자, 제 2수 볼게요. 군신유입니다. 자, 임이 먹이시고 임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줄겁고요. 나의 님이야. 이거 뭐겠어? 임금이죠. 자, 그리고 이 임이 먹이시고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여기 기점을 해서 대구하고 반복 나오고요.
이 임이 먹이시고 이 임이 이 피신이 비슷하잖아, 그치? 자 그리고 10번을 죽고 산들 10번을 죽고 산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과장된 표현이죠. 10번을 죽고 산들 임의 덕을 잊으려냐 러냐 라고 돼 있죠. 임의 덕을 잊을러냐 여기 줄거고요. 서리법 잊지 못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이게 충의 사상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임금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한 겁니다. 자, 만일에 대의를 모르면 대의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마땅한 도리인데 신하가 지켜야 되는 마땅한 도리는 뭐예요? 충성이죠. 한마디로 임금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만일에 대의를 모르면 종놈이나 다르랴. 종놈이나 다르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서리법이죠. 그래서 이게 충의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요. 부부유별이죠. 두 성이 한데 뭐예요? 두 성, 두 개의 성씨가 선생님 남편도 이씨고 아내도 이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너 어디 이씨야? 전의 씨. 전의? 예. 오, 처음 들어본다. 어디 이씨야? 지금 찾아보는 거야? 찾아볼게요. 저는 여주 이씨예요. 여주 이씨. 저도 그렇게 많은 이씨는 아닌데. 너 혹시 광산 김씨야? 미안해. 자 어디 김씨야? 안동 김씨라고? 확실해? 그래요. 세도 정치 나쁜 놈. 밀양박 씨. 밀양박 씨면 흥부의 후예. 됐나요? 왜? 흥부 부자잖아. 어딜까? 어디 조씨야? 저 한양조씨. 한양조씨. 처음 들어본다. 풍양조씨는 많이 들어봤거든. 아 맞아. 풍양조씨. 한양조씨가 풍양조씨가 이제 그 세도 정치했던 외척 정치했던 사람이라서 그쪽은 아니고. 응. 김혜김 씨. 김혜김 씨. 김혜김 씨도 많죠. 어디 옷이야? 동보 씨. 동보 씨. 모르겠. 한산. 한산이 씨. 그러면 같은 이씨여도요. 본이 다르면 다른 성으로 치는 거야. 됐니? 됐어요? 그리고 광상김 씨는 여기 없구나. 광상김 씨가 진짜 희소해요. 광상김 씨가 나 살면서 딱 3명 만나봤어. 우리과 선배, 우리과 후배, 그 다음에 같은 학원에서 근무했던 선생님 딱 3명. 자 어쨌든 자 두 개의 성씨가 한데 모여 여기 줄거고요. 혼이 난다는 얘기죠. 한데 모여 함께 늙어 죽자 하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100년 해로 하자는 얘기죠. 해로 하자 하니 자 100년 정호야. 정호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정 이거 둥근 정이 떴습니다. 그 정자에다가 호가 좋아할 호자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좋아하는 정, 즉 부부 사이에 깊은 정이란 뜻이에요. 부부 사이에 깊은 정이야. 여기에서 더하려면은 이거보다 더할 수 없다만 그래도 공경할 줄 모르면 공경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게 부부 사이에 지킬 것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도 남편을 대우해주고 존경하고 요건데 조선시대에는 달라요. 조선시대는 뭐다?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유별이 그거예요. 됐나요? 됐니?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서 극진히 대우한다와 관련되어 있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건 뭐다?
거한 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이야 어이. 또 아이로 쓰지 말고 거한 뻔히 뭐 이러지 말고 됐어요? 거한 잼인데 이거 뭐냐면 남편한테 상을 줄 때 어떻게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상을 조그마한 상 있잖아 밥상 그거를 눈썹까지 높이까지 들어서 이렇게 바치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됐어? 그래서 남편에 대한 극진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네. 어우 상상도 하기 싫어. 나 집에 들어가서 며칠 전에 한번 집에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뭐야 밥도 없고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띡 찌르보더라고. 나도 밖에서 일하다 왔거든. 나 그리고 여태까지 청소했거든. 죄송합니다. 그래서 밥 라면 끓였어. 아, 맛있겠다 그랬더니 자기야 계란은 그러면서 그랬더니 내가 했잖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야호 그러면서 네. 눈치 보여 무서워. 자 그래서 공경할 줄 모르면 저구안이 있느냐, 저구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저구가 이제 뭐냐면 물오리예요, 물오리. 됐나요? 물오리랑 다를 리가 있느냐?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서리법이고요. 그러니까 짐승 같다는 얘기야.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서 이건 시경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경을 인용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부간의 공경심을 뭐한다? 강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요 제4수 형제 간의 우애를 지켜야 된다는 거 형제 화목 형제 우애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나니 뒤에 나니 라고 돼 있잖아. 먼저 태어나고 뒤에 태어나고 라는 얘기예요. 먼저 태어나고 뒤에 태어나고 차례야 다를지라도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가 다를지라도 앞뒤에 달려서 앞뒤를 달려서 연달아서 라는 얘기예요. 앞뒤로 연달아서 태어나서 한 젖으로 자란다. 한 젖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어머니의 젖을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의 한 젖은요 뭐다? 같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거. 이걸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예요? 대유법이에요. 대유법. 다 클 때까지 20살 될 때까지 엄마 젖을 먹은 건 아니잖아요. 되나요? 애기들은 그리고 1살 정도 되면 젖을 떼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 이빨이 썩어요. 안에서부터 유치가 썩어요. 되나요? 계속 엄마 젖을 물려놓으면 치열도 뒤틀려요. 그래서 대체로 이빨이 나기 시작하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젖을 떼야 돼요. 애가 막 울고 난리나. 그러면서 막 젖 물려달라고. 그럴 때도 그냥 무시하셔야 돼요. 무시하셔야 돼요. 아니면 공갈적 꼭지 물려버려. 닥쳐!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빼야 돼요 나중에. 안 그러면 이빨 나가요. 자 그래서 같은 부모의 보살핌 대유법입니다. 됐나요? 한 젖으로 자라났다.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이 뜻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형제 간의 우애. 이 세상에 몇 명 없잖아. 부모 빼고 그 다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형제밖에 없죠. 됐나요? 왜? 나중에 만약에 이건 만약에요. 만약에 나이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드시고 나면 부모님도 많이 드셨겠죠. 돌아가셨을 때. 그럼 장례 치를 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형제밖에 없어요. 형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셔야 돼요. 됐나요? 선생님은요. 저는 혼자라서. 됐나요? 저는 혼자라서 저 혼자 다 해야 됩니다. 부모님 오래 사시길 기도하면서. 자 계속 보시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리. 금수만도 못하리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금수 짐승입니다. 짐승입니다. 자 그래서 금수만도 못하리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당위성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간의 우애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무로 생긴 것이 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남나무로 태어난 것이 남나무로 태어난 것이 이토록 친오할시야 서로 친해 정이 두텁다니. 맞잖아. 어떤 때 보면 형제 자매보다도요 친한 친구랑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때도 있어요. 그죠? 뭐 물론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연락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사귄 지가 알게 된 지가 중학교 3학년 때 알았으니까 중3이면은 몇 살이죠? 16이죠. 31년 됐어요. 알고 지낸 지 31년. 지금도 간간히 연락하고 만나요. 근데 자주는 못 만나요. 왜? 그 친구가 지금 튀르키예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음식 맛있다고 사진 맨날 찍어서 올리는데 좀 그러지 말고 특별히 보내라고 그랬더니 가는 동안에 썩어 이 미친 새끼야 그러면서 욕하거든. 친한 놈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 명은 지금 수원 쪽에 사는데 그 친구는 얼마 전에 한번 만나서 그 생일 선물 준다고 생일 선물로 그 미니 게임기 요만한 거 선물로 줬어. 땡땡 그러면서 줬더니 아 역겨워 그러는데 그럼 이 새끼야 마음에 들 거야 그러면서 줬더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물어봤어. 그 커맨드 잘 들어가냐? 이렇게 그 기술 같은 거 쓰는 거 있거든. 그랬더니 씨발 존나 빡빡해. 그러면서 잘해봐 그러면서 간간히 연락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계속 연락해요. 30년, 31년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요. 나무로 생긴 것이 이토록 친오할시야. 손잡고 말할 때 어깨만 두드리랴. 어깨만 두드리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서리법 사용됐는데 친밀함을 강조하는 거야. 됐나요? 됐어? 그러니까 뭐 미국 애들 인사하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흑형들. 옆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툭툭 하고 나서 예맨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손장난 치고 그러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됐나요? 자 어깨만 두드리자. 선생님.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응. 친오할 샤에서 샤에 서리법 사용됐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자 그래서 어깨만 두드리자. 자 뽕밭이 바닷물 되어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자성어를 활용했습니다. 뭐 사용한 거죠? 상점 몇 개. 그렇죠. 상점 몇 개죠. 뒤집어서 벽해상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뽕나무가 바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상전벽해가 딱 맞아떨어지죠. 자 한자성어 활용된 거고요. 자 그리고요 상전벽해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 과장법이죠. 과장된 표현. 마치 이거랑 비슷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거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뽕밭이 바닷물 되어도 신을 잊지 말으리라. 그래서 믿음을 잊지 말으리라. 리라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그래서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사용됐죠. 그래서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제6수 보시게 되면요 당우 멀어지고 당우가 뭐냐면요 요순시대예요. 요순시대가 뭐냐면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때인데요 한마디로 태평성대입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시기에는요 사람들이 대문을 잠그고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
예의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도 아무도 줍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런 걸 주워가는 건 도둑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됐어요? 거지나 도둑들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자라면 줍지 않는다. 됐나요? 울타리도 없었대요 집에. 됐나요? 도둑도 없었고. 자 그래서요 그 태평성대 멀어지고 한당송이 이었으니 한당송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를 얘기하는데 얘네들은요 문화적 번성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가 번성했다 이게 아니고 역사가 계승됐다. 역사가 흘렀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당송이 이었으니 천지 오래거니 천지가 생긴 지 오래됐는데 세상돌이 아니 변할런가 라고 돼 있죠. 세상돌이 아니 변할런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세상의 도리도 변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곱 구멍 가졌으니 일곱 구멍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게 뭐예요? 70이에요. 70. 70이 뭐냐면 얼굴에 있는 7개의 구멍이에요. 뭐야? 콧구멍 2개, 눈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 하나.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타내는 바는 이 70은 사람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습. 됐나요? 여기서 이제 천벌 받을 짓을 하면 구공으로 피를 쏟고 죽는다고 그랬잖아. 구공은 어딜까요? 여기 전체하고 그 다음에 변구멍들입니다. 소변, 대면. 그렇게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어디에 나온다? 야담집에 보게 되면 단종 있잖아. 단종 죽으라고 이제 세조가 뭐 하냐 하면 사약을 보내는데 가지고 가던 그 사신이 사약을 엎은 거야. 그래서 이게 거기서 직접 가서 제조를 해요. 탕약을. 왜 한양에서부터 이렇게 들고 갈 수는 없잖아. 씨빠 그러면서 흐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가서 탕약을 다리는데 그래가지고 짜가지고 들어가다가 돌뿌리를 잘못 걸려가지고 이게 넘어져서 이거 엎어요. 근데 아이고 이거 엎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고민하는데 그때 같이 따라갔던 군졸 중에 하나가 이건 출세기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활시위를 벗겨가지고 활시위는 거의 대체로 뭘로 만드냐면 그 사슴이나 소의 심줄 가지고 만들어요. 굉장히 팽팽합니다. 국궁 땡겨 보셨나요? 국궁 땡겨봤다. 잘 땡겨져요? 안 땡겨지죠. 잘 땡겨져? 안 땡겨지죠. 그 요령이 필요해요. 딱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팔 힘으로 땡기면 안 돼요. 등 힘으로 땡기는 거예요. 등 힘으로 이렇게 땡겨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돼. 근데 이 이상은 잘 안 돼요. 왜? 이 이상은 나도 안 했어. 내 친구가 더 억지로 땡기다가 힘 되게 좋은 애가 있었거든.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이렇게 꽂아놓고는 이렇게 세워놓고 도망가면 까내가 와서 와 국궁이다 그러면서 딱 잡았는데 이거 툭 하고 떨어진 거야. 그때 하필이면 그때 가이드가 옆에 있었어. 걸려가지고 얘 그거 돈 물어줬잖아. 그때 얼마 했더라? 40만 원인가? 전통 국궁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독박 뒤집어 썼는데 뭐 이게 다 여기까지 왔어? 그 활시위를 벗겨가지고 단종한테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단종 목에다가 그 활시위를 묶어가지고 단종을 끌어다가 문틈 있잖아. 문틈 사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단종을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선 이제 한 건 했어 보면서 뿌듯한 마음에 딱 돌아서는데 하늘에서 날벼락이 치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구공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되는 일단 70은 사람의 형상입니다. 자, 그래서 70 가졌으니 그래도 사람 모습을 했으니 오르냐 모르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서리법.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지나서 사람들의 풍속이 바뀌었어도 오류는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그래서 오류를 지키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칠수 보시게 되면요. 옷밥이 부족하니, 옷밥이 부족하니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당장 먹고 입고 할 게 부족해. 즉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자,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 차릴 겨를 없어. 예의 차릴 겨를 없어. 여기 가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예의를 지킬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됐네.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놈의 얼어 죽을 놈의 예의야. 그래서 예의 지킬 여유가 없어서 가숙당서를 불관이 여기느냐라고 돼 있잖아. 가숙당서 교육받는 것이란 뜻이에요. 교육받는 것을 불관이 상관없다고 여기느냐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받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가숙당서를 불관이 여기느냐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여기서도 뭐 나왔다? 서리법 나왔죠. 그래서 학문 수양의 중요성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으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걔는 조금이라도. 자, 계속 보시면요. 제8수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여기 줄겁고요. 명령형어미죠. 단호한 자세가 드러납니다. 맞아요. 같은 반에 있는 친구 실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티내면요. 그 친구랑 반이 갈라지거나 졸업하는 그날까지 계속 불편하죠. 되나요? 그러니까 싫어도 싫은 티 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야. 됐어? 됐니? 우리 와이프도 예전에 한번 그래서 크게 된 적 있어요. 처음에 친하게 지내던 엄마였는데 애기 엄마였는데 뭐 하다가 그 집 아들내미가 있는데 걔가 태희를 조금 괴롭힌 거야. 우리 딸내미 이름이 태희거든요. 좀 열받아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나 봐. 그랬더니 아, 미안하다고 우리 애가 그랬는 줄 몰랐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과 편지를 썼는데 그래놓고 또 그런 거야. 또 놀린 거야. 딴 애들하고 다 같이 짜가지고. 그러니까 왕따 같은 걸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완전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고 보고 있다가 그냥 한마디 했어요. 어차피 같은 동네 사는데 안 볼 사이 될 거 아니면 하지 마. 불편해. 네가 정말 100% 걔를 숨을 끊어놓을 정도로 네가 이 동네에서 영향력이 좋다 그러면 해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하지 마. 괜히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터트려버린 거지. 뻥 하면서 터져가지고 싸우는데 아줌마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두 패로 나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 편, 그 집 엄마 편 해가지고 막 싸웠어. 맨날 싸웠어. 그래가지고 되게 불편했었어. 나중에는 이제 이사 갔는데 그 집이 아유 못할 짓이에요. 자,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이웃 미우면 갈 데 없어. 한 고을 버리고 한 나라가 다 버리리. 한 고을 버리고 한 나라가 다 버리리.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풍속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한 고을의 풍속이 버려지고 안 좋아지고 한 나라의 풍속이 다 버려진다.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 고을이 버리고 한 나라가 다 버리리.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점층적 확대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개인에서 뭘로? 지역 공동체로. 지역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로 커지죠. 되나요? 점점 커져요. 자, 100년도 못 살 인생. 100년도 못 살 인생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인생의 유한성을 인식했죠. 여기서도. 됐나요? 자, 100년도 못 살 인생이 그러그러 어떠리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역시 서리법 사용되는데 그러그러가 그럭저럭 지낸들 그럭저럭 지낸들 어떠하냐 어떻게 했느냐 뭐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서리법 사용됐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한다? 이웃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됐나요? 됐어? 아우 드럽게 안 떨어지네. 자 보시면요 주제는요 오륜의 실천과 학문 수양 그리고 이웃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작품입니다. 됐나요?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이웃사랑은 아니고 동기사랑. 대학교 들어가면 같은 학번인 친구들을 동기사랑이라고 얘기해. 동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맨날 하는 얘기가 동기사랑, 나라사랑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동기가 하나 있었거든. 좀 스타일이 좀 나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내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리고 거기다가 더 싫었던 건 뭐냐면 그 놈이 후배랑 사귀었는데 이 후배 여자애가 자 봐, 걔가 A야, 얘 나야. 근데 여기 B라고 하는 후배가 있어요. 얘도 남자야. 그리고 여기 C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어. 여기도 후배야. 얘 둘이 사귀었어. 근데 얘가 군인이었거든. 휴가 나왔다가 복귀했거든. 잠깐 며칠 사귀고 그 사이에 얘가 이렇게 된 거야. 됐어? 뺏은 거죠. 물론 이 여자애도 조금 그랬어. 왜? 약간 요새 말로 하면 뭐다? 남미새 같은 느낌? 남자에 미친. 됐어요? 왜? 나한테도 찝쩍거렸었어. 하루는 버스 타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애가 같이 탔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오빠 옆에 앉아도 돼요? 그래서 앉아라. 그런 다음에 이러고 있었는데 자리가 비었으니까 내가 앉았는데 붕 가다가 오빠 어디까지 가세요? 나 시청. 그랬더니 저는 서울역까지 가는데 근데 시청에서 더 가야 되거든. 저 서울역까지 가는데 잘 가. 그러면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A 오빠는 맨날 바래다 주는데 그러는 거야.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럼 그 새끼라고 미친 거 아니야? 나 거기까지 갔다가 집에 가면 삥 돌아가 이 새끼야. 어이가 없네.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역이 시청역이었거든. 탁 친 다음에 바로 잘 가. 내일 학교에서 만났을 때 인사 똑바로 이 새끼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내렸지. 그러고는 며칠 안 있어서 이 둘이 사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얘 되게 싫어했어. 원래 나대서 싫어한 것도 있는데 근데 티를 안 내려고 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티가 나더라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동기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애들이 불렀는데 내가 안 나가고 있다가 이러다가 진짜 애들하고 영영 안 볼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한번 나갔거든. 나갔는데 이 새끼가 술 먹다가 술이 조금 취하니까 용기가 났나 봐. 그때 당시에 난 굉장히 우락부락했거든. 막 이래가지고 빡 죽일 수도 있었거든. 내가 야 그러는 거야. 왜? 근데 난 평상시에 되게 무표정하거든. 왜? 그랬더니 너 나 싫어하냐? 그러더라고.
이럴 수는 없잖아. 아니? 근데 왜 맨날 나랑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쌀쌀 맞게 돼? 그럼 뭐 안아주고 뽀뽀해줄까? 그랬더니 얘가 아, 그게 아니고 그러는데 안 싫어해.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야 너랑 나랑 뭐냐? 동기가 무슨 말이냐? 동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지간을 동기라고 해요. 우리가 대학교를 들어가면 거길 뭐라고 부른다? 모교라고 부르잖아. 같은 모교를 다닌 형제간이라는 얘기야. 야 머리가 엄청 빨리 들어갔어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고 우리 동기 아니냐? 우리 형제야. 형제 사이에도 근데 너 생각해봐. 마음이 아주 잘 맞는 형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형제가 있잖아. 너와 나의 취향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야. 그것까지 억지로 내가 맞출 수가 없잖아. 미안해. 대박. 저 그렇게 넘어갔어요. 결국은 저 둘이서 사귈 때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사귈 때 너 근데 다시 그렇게 얘가 있고 나가 있고 여기 C가 있잖아. 근데 얘가 원래 좋아하던 애가 있어. D. 얘도 동기야. 근데 문제는 얘랑 이미지가 너무 닮았어. 나만 그 생각을 한 게 아니야. 나 말고 또 다른 동기가 있는데 걔도 이제 재수했거든. 근데 걔도 그러니까 상황을 되게 냉정하게 보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나 딱 보는데 씨발 닮았다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걔도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술을 이렇게 먹는데 내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됐다 귀찮다 그러면서 그냥 있는데 그 다른 동기가 얘기하더라고. 너 얘 혹시나 얘 대타로 보상 심리로 사귀는 거면 죽여버릴 거라고. 아주 그 얘기하길래 나도 옆에 있다가 그래요 나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그냥 둘이 헤어지면 그날 매장당한 날이라고 생각해. 알았냐? 그랬더니 얘가 조용하더라고. 아니야 그런 거 그러는데 알았으니까 결혼까지 가셨고 그랬거든. 둘이 결혼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했어요. 몰라 지금 어떻게 사는지 구경도 안 했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세상은 살다 보면 재밌는 게 많아. 자, 첫 번째 특징은요 뭐냐면요 유기적 가치관을 계도할 목적으로. 광해군이 누구 아들이야? 누구? 선조 아들이죠. 선조. 됐나요? 그래서 한참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윤리적인 가치관 같은 게 바닥을 칠 때여서 그때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잘 안 해요. 꼭 지켜라 이 얘기는 해요. 세 번째로요 서리법 사용하죠. 주제 강조하고. 네 번째로요 비유법 사용됩니다. 비유. 그래서 은유하고 대유. 됐나요? 다섯 번째로 가정 표현. 뭐뭐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됐나요? 이름이 선장님이에요. 선장. 자, 1번 보시게 되면 1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적절 동그라미 치시고요. 1번 선택지 보시게 되면 기억의 하는 풀의 길이가 짧음을 강조함으로써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 크지 않음을 드러내고 뭔 개소리요. 됐어요? 네. 자, 그리고요. 2번 선택지 니은의 열은 죽음의 일회성을 부정함으로써 신하의 목숨을 살리는 뭐? 힐러였어? 야 이거는 하이프리스트 수준인데 죽은 걸 살릴 정도면? 자 3번 선택지 디귿의 백은 부부로 살아가는 시간을 강조함으로써 생사를 초월한 부부의 특별한 인연. 생사를 초월한 거 얘기 안 했어. 저 세상에서 또 만난다는 얘기 안 했잖아. 됐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100년회로 하는 동안에 서로 존경해라 이 얘기한 거죠. 자 4번 은행지 리을의 일곱은 구멍이 뚫린 인체기관을 환기함으로써 뭐 여기까지 뭐 맞다고 치자고. 근데 오륜의 의미를 새롭게 할 거. 오륜의 의미를 어떻게 새롭게 해? 예나 지금이나 지켜야 될 건 오륜이라고 얘기한 것 뿐이지. 됐나요? 자 그래서 4번 제끼고요. 5번 선택지 미음의 백은 인간 삶의 유한성을 강조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에도 길지 않은 인생임을 드러냈다라고 돼 있는데 맞죠? 100년도 못 살 인생인데 계속 사랑하고 살아. 그냥 친하게 지내. 이 얘기한 거잖아. 다 5번이죠. 특히나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다? 얘네는 호패제도가 있었잖아. 됐나요?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사를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됐나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그 미리 허락을 받은 경우, 그거 아니면 유배 가는 경우, 그것도 아니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시집 가는 경우, 그때는 가능해요. 근데 거의 대체로 한번 그쪽에 가면 잘 바꾸지 않습니다. 아, 요것도 가능하네. 출장 가는 경우. 됐나요? 자, 2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 번 치시고요. 박선장의 오룡가는 1에서 5수인 본사와 6에서 8수 결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때 본사는 여기 줄고자 본사는 제3수를 축으로 대칭 여기까지 줄고고요. 이것을 이루고 있어요. 가정 안의 혈육 관계를 A로 혈육 여기 줄고고요. A 줄고고요. 가정 밖의 비혈육 관계로 비혈육 여기 줄고고요. B로 B 줄고고요. 부부 관계로 부부 여기 줄고고요. C로 각각 바꿔 표시하면 C로 줄고고요. 자, A, B, C, A, B, A, B, C, A, B 여기 줄고고요. 의 대칭 구조로 나타낼 수 있어요. 관계에 따른 대칭 구조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적 측면에서도 형식적 측면 여기 줄고고요. 제3수를 축으로 A, B, C, B, A의 대칭 구조가 나타낼 수 있는데 자, A, B, C, B, A의 대칭 구조 여기 줄고고요. 이러한 대칭은 작품의 결속성을 강화해요. 결속성 강화 여기 줄고고요. 구조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구조적 안정감 여기 줄고고요.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제1수 부자와 제4수 형제는 가족 간의 혈육 관계이며 맞죠? 제2수 군신과 제5수 부모는 가족 밖의 비혈육 관계로 서로 대칭을 이룬다. 맞죠? 자, 2번 선택지 제1수의 보미슬과 제4수의 한젖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런가요? 형이 나한테 젖을 줬어? 그럼 나도 형한테 젖 주는 거야? 상상만 해도 싫잖아. 됐나요? 오, 싫어. 자, 그리고 보미술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식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 됐나요? 자식을 키워주는 거니까. 물론 나중에 자식이 다 크고 나면 부모를 봉양할 수는 있죠. 됐나요? 요새는 또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요새는 다 일하시고 그리고 요새는 그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 여행을 부모랑 안 가고 조부모랑 여행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Z세대, 알파세대가 그렇게 많이 간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 우리 부모님도 애기들 데리고 홍콩, 마카오 갔다 왔거든. 나보다 해외를 더 많이 갔다 왔어 얘네가. 부러워 죽겠어. 됐나요? 저번에는 일본도 한번 갔다 오고 아씨 진짜 나보다 더 많이 갔다 왔어. 부모님이 다 이렇게 데리고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여행비도 다 내시고 그래가지고 용돈을 그래서 저도 빵빵하게 쏴드리긴 했습니다. 많이 썼어. 여행비를 내가 쓴 것 같아. 왜지? 자, 어쨌든 자 3번 문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 번 치시고요. 1번 선택지 제1수에서 자식을 풀에 비유하며 윤리적 실천의 주체로서 깨달아야 할 효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맞죠? 너 그만큼 받았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 자 2번 선택지 제5수에서 뽕마치 바닷물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련을 겪는 상황인가요? 아니죠. 됐나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대시로 가볼까요? 미주 나 어떡하니? 고정. 씨, 가사 이거 눈 돌아가는데. 씨, 3개나. 미쳤다. 여기 왜 초안가가 나와있어? 너무 싫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문병란의 꼴씨까지 했죠. 자, 그러면 86페이지. 장만영의 달포도 잎사귀 하고요. 최하림의 아침시 이거 할 건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